성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역사적인 자동차 스턴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 초 뒤 오렌지색 SUV가 긴 석계단을 뒤로 미끄러지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얼마나 주목을 받기 위해 무모한 선택을 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되돌아간 스턴트.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전고 무렵 발생했다. 확장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인 푸르윈 엑스메일은 이미 계단을 한참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 차량은 멈칫하더니 바퀴가 석재 위에서 헛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오르던 차가 갑자기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영상에서는 SUV가 좁은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석조 구조물 일부를 부수며 멈추기까지 관광객들의 비명이 들린다. 계단 자체도 만만치 않다. 길이는 약 300m, 수직 상승 고도는 약 150m에 달한다. 총 999개의 계단은 산 안개로 젖어 미끄럽고 소형 차량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 경사는 평균 45도이며 일부 구간은 그보다 더 가파르다.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다. 충돌 이후 SUV는 거의 2시간 동안 계단에 끼어 있었다. 관광지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해당 계단을 폐쇄하고 손상 상태를 점검했다. 지역 당국은 나중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역사적인 난간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확인했다. 처음 발표된 성명에서 체리는 안전장비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철 안전 로프를 고정하던 샤클이 분리되면서 로프가 오른쪽 뒷바퀴로 튕겨 들어가 동력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설명이다. 체리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위험 평가와 계획이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현장 복구와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훨씬 냉정했다. 사람들은 한 신생 브랜드가 유네스코 등재 관광지를 테스트 트랙처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은 공공문화유산이 왜 민간 기업의 실험장으로 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당국이 해당 스턴트가 고위급 안전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비판자들에게 이 실패한 등반은 단지 실패한 광고가 아니었다. 한 기업이 안전문화보다 바이럴 마케팅을 더 급하게 쫓고 있다는 상징처럼 보였다. 레인지로버가 먼저 정복한 산. 체리가 텐먼산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해 랜드로버는 자동차 광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영상 중 하나인 드래곤 챌린지를 공개했다. 해당 스턴트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까지 양산된 어떤 SUV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먼저 산허리를 따라 99개의 급커브가 이어지는 11km 도로를 돌파했다. 이어 계단 아래에 도착한 포뮬러 2 및 제규어 레이싱 드라이버 허핀퉁이 차량을 계단 앞에 세우고 999개 계단을 천문동까지 운전해 올라갔다.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비현실적이다. 계단은 약 45도의 경사로 50층 건물 높이를 올라간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는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합쳐 약 404마력의 출력을 가졌고 4바퀴 굴림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힘이 전부는 아니었다.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들은 수개월간 준비했다. 영국 본사에 텐먼산 계단을 그대로 본뜬 테스트 슬로프를 만들고 수백 시간 동안 내구성과 접지력 시험을 반복했다고 한다. 허핀퉁이 실제 등반에 나섰을 때 팀은 거의 모든 변수를 예행 연습한 상태였다. SUV는 전자 시스템과 강철 케이블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기어 올라갔고 미끄러짐 없이 정상에 도달했다. 광고가 공개되었을 때 메시지는 분명했다.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기술력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 그 누구도 텐먼산의 계단을 다시 오르려 하지 않았다. 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설을 따라 하다 생긴 오판. 체리는 작은 신생 기업이 아니다. 1997년에 설립되어 안우이성 우후시에 본사를 둔 체리는 중국 최대 자동차 SUV 수출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12년에는 제규어 랜드로버와 50대 50 지분의 합작사를 설립해 창수성 창수 공장에서 제규어와 랜드로버 차량을 생산해왔다. 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합작 공장과 체리 자체 생산 시설이 함께 있다. 2025년 9월 체리는 푸르윈 펑윈 X3L을 출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로 강력한 4바퀴 굴림 성능과 가파른 등판 능력을 강조하며 홍보되었다. 카 앤 드라이버 등 외신에 따르면
X3L의 최고 트림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합쳐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낸다고 하며 2018년 텐먼산을 오른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다. 내부적으로는 유혹이 컸을 것이다.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랜드로버와의 합작 이력, 그리고 SNS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스턴트 영상. 랜드로버가 텐먼산을 외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 같은 장소에서 중국 브랜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문제는 야망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리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계단 구간을 관광객에게 폐쇄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하지만 랜드로버처럼 계단을 그대로 본뜬 테스트 트랙을 만들었다거나 수천 시간의 연습을 거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체리 측 발표는 로프 샤클 결함과 최근의 비로 인한 미끄러움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체계적인 실패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차량이 미끄러지기 전부터 접지력 부족을 겪는 장면을 본 시청자들에게는 단순한 안전 로프 고장이라는 해명이 충돌 원인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마치 사고를 일으킨 뒤 안전벨트 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더 큰 실수는 전략적인 판단 착오였다. 레인지로버의 드래곤 챌린지는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실전 오프로드 성능을 바탕으로 한 단발성 프로젝트였다. 반면 체리는 아직 세계 시장에서 안전하고 튼튼하며 수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쌓아가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유명 관광지를 상업적 스턴트로 훼손하는 행동은 쌓아야 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충돌, 생중계, 그리고 압박받는 스마트 시스템들. 텐먼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맞붙거나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극한 테스트와 생중계 시연을 적극 활용해왔다. 하지만 그 영상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2024년 초 장성자동차의 탱크 브랜드는 사이버 탱크 300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급 한정판 오프로더로 커스터마이징 전문 업체와 함께 튜닝된 모델이었다. 그러나 널리 퍼진 경사로 테스트 영상에서는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극한 성능을 강조한 마케팅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 역시 비판을 받았다. 여러 바이럴 영상에서 자사의 지능형 주행 및 주차 시스템이 공개 시연 중 막판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테스트 중인 차량이 진로를 이탈하거나 제동이 늦어지면서 진행자가 직접 핸들을 잡아야 했다. 비아디는 일부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을 약속했지만 해당 영상들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으며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마케팅에 앞서가고 있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 샤오미의 첫 번째 차량 SU7 역시 거친 신고식을 치렀다. 출시 직후 다수의 테스트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고 이는 중국 및 지역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상하이 텐마 서킷에서 벌어진 한 사고는 큰 논란이 됐다. SU7 맥스가 타임어택 주행 중 고속 코너에서 제어를 잃고 타이어 벽에 충돌하면서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것이다. 해당 블로거는 이후 사과했고 샤오미는 조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5년 3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SU7 기본형 모델이 안후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지를 조사했으며 샤오미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자사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이후 샤오미의 주가는 급락했고 복잡한 주행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 차량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하게 연결되고 있다. 마케팅은 언덕 등반, 핸즈프리 시연, 서킷 주행 같은 화려한 장면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공공의 눈에 들어온 실패 하나하나가 조용히 쌓여가며 이런 의심을 만든다. 감탄을 끌어내는 속도가 충분히 검증하려는 인내보다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스라엘 대 중국 전기차. 텐먼산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성격의 보안 환경 속에서 2025년 또 다른 이야기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신뢰의 문제에 얼마나 깊은 뿌리가 내려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11월 이스라엘 국방부는 자국군 장교들이 사용하던 중국산 차량 수백 대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은 체리 티고 8 프로 SUV였으며 고위 인력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리스 형태로 제공되던 차량들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총 600에서 700대의 차량이 2026년 초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성능이나 등판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문제는 데이터였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은 카메라, 마이크, GPS, 항상 연결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이 커넥티드 차량들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스파이 위험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이스라엘 및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들이 주행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중국의 서버로 전송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서버는 국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차별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의 현대차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스파이 행위라는 공공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 열쇠를 반납한 장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는 단순하다. 현대 전기차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다. 클라우드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 그 자체다. 제조사가 외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정부가 전략적 경쟁자로 여겨진다면 차량 자체가 곧 보안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중국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마력, 주행거리, 가격에 그치지 않는다. 누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가,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가, 시스템이 압박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스턴트, 신뢰, 그리고 지름길의 대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체리의 텐먼산 등반 실패는 극적인 동시에 통제된 사건처럼 보인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SUV는 결국 내려왔으며 회사는 계단을 복구하고 안전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뉴스 스토리다. 과감한 도전, 난처한 실패, 그리고 기업의 사과. 하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후난의 석계단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로 그 업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능형 주행 기능을 생중계로 시연하고 서킷 주행을 강조한 EV가 테스트 도중 충돌하고 외국 군대에 판매된 커넥티드 차량이 보안 우려로 회수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 각각의 순간들이 광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취약한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바로 신뢰다. 그 신뢰는 수년간의 정밀한 엔지니어링, 투명한 리포트, 지루하고 반복적인 테스트로만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차량 한 영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다음번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절벽길을 달리거나 사막을 날아가거나 고대의 계단을 기어오르는 장면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질문은 더 이상 저거 가능한가?에 그치지 않는다. 누가 이걸 점검했는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차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체리, 비아디,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이들이 야심찬 도전자로 남을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사례로 남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계단 아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텐먼산 사건은 상기시켜준다. 이들이 맞서 싸우는 힘은 중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는 그보다 더 무겁다.